저는 근데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잘 되는 컨텐츠 주제가 뭔지 알아요? 좋은 꿈, 나쁜 꿈, 해무 요런 꿈은 괜찮더라, 요런 꿈은 좀 조심해야 되더라, 요런 거 조금 케이스별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맑은 물의 파도가 뭐 잔잔하다든지 계속 이렇게 오긴 하는데 경치가 너무 멋있다든지 그러면 좋아요. 근데 오케이. 이제 만약에 다 한 박스 막 이런 걸 받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와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운명 친구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26년 차 만신 권수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수진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태도라던가 목소리라던가 또 이제 뭐 단어, 표정 이런 거 보면은 오행이 좀 그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26년도가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60년 중에 가장 화해균이 강한 시기라서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 또는 불로 타고난 사람, 제일 좋은 건 불로 타고나는데 불이 많은 사람은 확실히 미디어 노출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용해서 인플루언서든 방송이든 유튜브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주팔자 저 사람은 불이 대체 몇 개일까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한 10분, 20분 해봤는데 저 지금 대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직 몇 마디 안 했는데 인사밖에 안 했는데 지금부터도 너무, 지금 이것도 너무 사실 불이 많지 않아요? 아, 불이 많다의 애특징 혹시 아시나요? 불이 많으면 열정이 많고 열정적이다. 성질이 급하고 질급하다. 착하고 착하고 예쁘고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투명하다는 거죠. 합다만 할지언정 뒷담만 안 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그 관상이 좀 있어요. 그 사주팔자 화 관상이 좀 있거든요. 약간 백종원상 느낌? 부자 관상이에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말할 때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목소리에서도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 관상에 보면 이제 언상이라고 하는데 목생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혹시 스모키한 그 화 있죠? 네. 그런 느낌? 저는 제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게 너무 슬퍼요. 말을 많이 하셔서? 네, 계속 말하고 굿하면 타령하고 막 이러니까 원래도 피곤하면 목이 먼저 가요. 굿을 안 해도 너무 피곤하고 체력이 딸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기가 아니어도 목소리가 먼저 잠겨버려요.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궁리해보고 싶어. 이게 좀 도발적인 말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사주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말 영험한 무속인 분들의 그 사주 원기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특징 중 하나가 사주팔자에 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단 불이 많은 건 알겠고 97년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분의 일주가 과연 뭘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걸 한번 고민이 돼본다는 거죠. 딱 봤을 때 그냥 병화일관이세요. 오, 병술일주?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래요? 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가 다른 아니야. 거예요? 잘 몰라서. 병술일주를 맞추고 잘 싶었어. 몰라서. 왜냐하면 이 술토라는 글자가 개거든요. 12마리 중에 유일하게 귀신을 보는 게 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하주팔자에 술토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뢰가 되게 좋거나 이쪽으로 되게 열려 있거나, 근데 하주팔자 이미 불이 많으시다 했고 플러스 잘 불리는 또는 잘 불린다라 하면 무속인으로서 남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고 좀 활동 영역이 큰 사람이라 했을 때 저는 딱 떠오르는 일주가 병화 중에서는 병술일주거든요. 그게 뭐가 다르구나. 병화 중에 병술일주 말고도 6가지가 더 있어요. 병자일주, 병인일주, 뭐 병술, 병진, 병신, 병자. 욕은 아니고요. 병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맞춰보고 싶었는데 병술일주 말씀.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이 명리를 보러 가면 네.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술일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건지 몰랐던 거죠. 맞아요. 그 안에 있어요. 다른 출연자분들은 뭐 도령, 뭐 보살, 무슨 당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전 만신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무속인 선생님께 붙이는 건 알겠는데 누구는 왜 만신 아니고 누구는 만신이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만신은 여자 무당을 좀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는 절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살님이라든지 보살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제 저희 무당들이 그 스님들하고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보살 하다 보니까 그냥 무당들을 보살이라고 쉽게 부르게 된 거고, 저희가 평상시에 무속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누구누구
보살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같이 신을 받은 사람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오래되셨고 좀 더 높여 부르는 말인 거예요. 선생님보다 스승님이 높듯이 은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쪽 한 업계를 되게 오래 했고 그만큼 이제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아, 이 사람은 좀 우리가 높여 부를 만하다. 그러면 이제 만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만의 그런 별칭이 있어요. 간판처럼. 저는 그런 별칭이 따로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간판이 딱히 없었고 알아듣기 쉬우라고 뭐 간판, 오서선 애기보살. 근데 그걸 가지고 방송에 나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진보살로 가자. 근데 이게 제가 염려한 건 해외로 나가면 이 보살이라는 의미가 좀 와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우리 만신을 쓰자. 그래서 만신 권수진으로 나갔는데 저만 딱 그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근데 방송이 끝나고 시청자분들이나 신당에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만신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잘 정했다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죠. 만족해. 아, 저는 그래서 그 만신 타이틀이 흔하진 않으니까 이 업계에 뭐 20년 정도 이상의 뭐 군 몇 번 하시고 뭐 약간 이런 게 따로 조건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진짜 나도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어? 저 몇 살이게요? 36? 36? 몇 년생이신데요? 개띠예요. 개띠? 잠깐만요. 94? 네. 아 정말요? 엄청 젊으시네? 아, 늙었나봐. 어떡해. 오늘 힘들어서 그래요. 오늘 토가 많은 날이라서. 오늘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게 생긴 공대생 같은 느낌. 영어 맛이다. 왜요? 저 공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 딱 봐도 그렇게 생겼어. 그 우리한테 풍기는 그 약간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냄새가 아니라 이 사람이 풍기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인향 이런 느낌. 네, 사람의 약간 향. 그냥 딱 공대생 냄새인데 이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댓글로 우리 수진 만신님한테는 어떤 냄새 나는지 한번 달아주세요. 한번 달아보세요. 저도 궁금하게. 궁금하니까. 저도 전 댓글을 잘 안 봐요. 댓글 보면 뭐 다 사기꾼들이다, 정신병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댓글을 안 봐요, 그냥. 근데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저도 좀 한번 볼게요. 아, 나 너무 약간 컨셉충 같긴 한데 네. 저는 그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불타는 냄새. 뭐야. 뭐야 죄송해요. 요거는 좀 궁금한 건데 보통 무속인 분들은 사주 공부를 잘 안 하시지 않나요? 잘 안 하긴 하죠. 그쵸? 네. 그 뭐 막으신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배울 때가 되면 신령님이 가르쳐요. 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신령님이 막 알려준다기보다 내가 이 책을 봤을 때 공부를 할 때가 되면 한자를 보면 10자를 아는 거예요. 진짜 딱 보면 아 이런 의미네 엄청 빨리 되는데 신령님이 가르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마찬가지야. 타로, 명리, 부적, 고장 치는 거, 징 치는 거 하다못해 굿을 배우는 것도 그래요. 배울 때가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배울 때라는 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죠? 명리는 언제 올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적이나 이런 거는 저는 특히 꿈을 많이 꾸거든요. 붓, 먹, 종이, 막 경명사주 뭐 이런 게 쭉 들어있는 판을 저한테 선물로 주는 꿈을 꾼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내가 이제 부적 손님이 많아지겠구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굿 같은 것도 이제 한양굿을 배울 때가 되니까 내가 굿을 배울 만한 선생님을 만나기 또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또 제가 또 그런 걸 또 배우고 뭔가 알아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랑 연이 닿았으니까 사주 명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난 열심히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꿈을 꾸신다 하셨잖아요. 아, 네. 저는 근데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잘 되는 컨텐츠 주제가 뭔지 알아요? 뭐요? 좋은 꿈, 오~ 나쁜 꿈, 해몽. 이 키워드는 정말 먹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꿈은 누구나 다 꾸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세요. 내 채널에서 해야겠다. 좋은 꿈 대표적인 예시 뭐 뾰로록 쓰고 나쁜 꿈 예시 쭈루룩 쓰는데 이제 수진 만신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실 때 신령님 좀 알려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요. 해석할 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진짜 혼자 독학하신 거예요? 독학이랄 게 없는 게 저는 꿈이 완전 직관적이에요. 그냥 딱. 뭔가 빗대서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녀 커플이었어요. 딱 왔는데 시간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나중에 저랑 겁나 싸웠어요. 근데 그날 딱 출근하면서 아 나 오늘 손님이랑 싸우려나? 아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랬는데 온 손님하고 싸운 게 아니라 예약 잡은 손님하고 싸운 거예요. 통화로.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정말 예지몽인 거죠.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첫 손님 꿈을 많이 꾸거든요.
꿨거든요. 첫 손님.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첫 손님. 그럼 이제 이 손님이 어떤 손님이 올지를 그 전날 자면서 꿈을 꿔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꿈이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오빠가 죽었대요. 근데 실제로 짝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꿈에서 내가 이 오빠를 짝사랑했대요. 근데 이 오빠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간다고 갔는데 장례식장에 빈소가 없고 공중 목욕탕에 그냥 세신베드 같은 거 하나 놓고서 거기서 염을 하더니 그냥 어떻게 장례가 끝나버리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첫 손님이 오셨는데 60대 중년의 부부가 오셨어요. 누구누구 거 보실 거냐니까 처음에 두 분 거만 보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 제가 아들 없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몇 살이냐 몇 살이래요. 이 사람 지금 집에 있냐고 집에 있대요. 아닌데 집에 없는데 같이 살아요 한 집에? 한 집에 같이 산대요. 아닌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냥 꿈 얘기를 있는 대로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꿈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저보고 한 달 전에 아들이 X대요. 근데 왜 했는지도 잘 모르고 남들한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빈소 없이 그냥 염만 해서 그냥 화장터로 간 거예요. 그런 이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와. 근데 제가 오늘은 되게 좋은 꿈을 꿔와서 되게 내용, 좋은 꿈을 꿨어요. 내용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옛날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스타 팔로워만 되어 있고 어쩌다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올해 12월에 6박 7일로 미국으로 올 수 있네요. 6박 7일? 근데 미국은 비행기도 오래 타야 되잖아. 근데 되게 좋을 거야. 막 그래서 알았어 그럼 가는 쪽으로 해봐야지.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촬영이 잘 되려나? 뭔가 좋으려나? 아니면 나중에 또 뭔가 이런 걸 계기로 또 그런 데서 뭔가 또 연결이 돼서 올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생기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수지님 사주였으면은 방송 나온 거 너무 잘하셨고 그거를 이제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계속 뭔가 불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사주. 왜냐하면은 지금 서인영님 잘 되고 계신 거 아세요? 다시 이제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분 사주팔자에 물이랑 금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주는 올해 뭐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시기라서 대략적으로 요런 꿈은 괜찮더라, 요런 꿈은 좀 조심해야 되더라, 요런 거 조금 케이스별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경험상 좋은 꿈은 일단 첫째 연예인이 나오는 꿈. 연예인 꿈. 네, 정치인. 네, 근데 예를 들어 떨어진 사람 말고 현역인 사람이나 역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꿈을 꾸면 엄청 좋죠. 제가 지금 평택에 온 지가 7년째예요 올해가. 근데 거기로 오면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부터 꿈만 꾸면 연예인 꿈을 꿨어요. 제 꿈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전 요즘 연예인들을 모르거든요. 옛날 1박 2일 멤버들, 예를 들어 은지원, 이수근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꿈에 계속 나오고 맨날 꿈꾸면 같이 촬영하고 같이 수다 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평택에 딱 와서 3개월 만에 터졌어요. 터진 게 무슨 잘 됐어요. 엄청. 그때 방송 따로 안 나갔는데도 엄청 잘 됐고 그때 무렵이 코로나가 딱 터질 때였어요. 20년 3월 2월 막 이때 장거리 분들이 못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한 3년을 엄청 바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꿈을 꿔보면 물이 많은 꿈, 우물 뭐 이런 거 수도꼭지 이런 거 말고 큰 하천, 강변, 바다 이런 물. 근데 바다가 막 밀려온다.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이 파도가 나를 쓸어갔다면 안 좋은 거고 맑은 물의 파도가 뭐 잔잔하다든지 계속 이렇게 오긴 하는데 경치가 너무 멋있다든지 그러면 좋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데 하늘이 시커멓고 막 바닷물이 시커매요. 그럼 이건 우한인 거고 파도가 와도 내가 파도를 타고 놀았다. 그럼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계곡물이 갑자기 꿈에서 불어났다. 이런 것도 다 재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가 보인다. 100%죠. 근데 이제 물고기나 이런 생선들도 살아있는 거, 꽃게가 막 돌아다닌다, 물고기가 막 팔딱팔딱 춤을 춘다, 그러면 완전 재물인 거고. 꽃게도 괜찮아요? 꽃게도 좋아요. 해산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오케이. 이제 만약에 다 죽은 거다, 죽은 꽃게 한 박스 막 이런 거를 받으면 다 부정, 근심, 아픈 거, 손해, 구설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뱀 꿈도 큰 뱀은 좋은 거지만 요만한 작은 가늘거나 짧은 뱀들은 근심, 구설이라고 하거든요. 망신. 그런 것도 별로 안 좋고. 이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너무 좋아요. 가끔 그런 꿈을 꾸잖아요. 뭐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 근데 그러면 좋은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서 다 홀딱 벗고 있었다. 이거는 망신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옷을 뭐 속옷만 입고 어디 막 돌아다녔다. 이러면 이거는 망신 안 되는 거고 차라리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뭐
어떻게 하다 만났는데 꿈에서 그런 뭔가의 이런 별을 보는 일이 생겼다.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엄청 길몽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왜 이런 꿈을 꾸지? 뭐 내가 바람이 날려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좀 시원하게 잘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징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불 나는 꿈. 근데 불이 났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불은 안 보여요. 그럼 근심. 근데 막 온 산이 다 타요. 그럼 너무 좋은 꿈인 거고. 활활 타버려요. 그렇죠. 완전 그냥 제일 흔한 거 돼지 꿈. 돼지 꿈. 네. 근데 돼지가 나한테 막 달려들었는데 내가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꿈에 돼지가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든지, 착한 돼지. 네, 막 이렇게 몰려든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재물의 상징인데, 일반인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꿈을 꾸면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요. 계약서 쓰고 이 집에 들어와서 잘 되기까지 한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3일 안에 좋은 일이 없어요. 개꿈이네 그러지 말고, 나 그래도 서서히 잘 될 건가 봐. 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좋다는 거죠. 잘 됨의 기준이 혹시 뭐예요?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돈. 일이 잘 돼야 돈을 많이 버는데 뭔가 잘 됐다? 그럼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뭐 귀인이 많이 들어왔다, 좋은 사람들이 왔다, 그럼 그것도 뭐 잘 풀린 하나의 케이스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그래도 브레이크 없이 너무 좀 순차적으로 잘 흘러가 준다, 그런 걸 이제 잘 된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저는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나서 잘 되었다 라는 기준이 되게 추웠거든요. 제가 작년에 송사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갔다 왔거든요. 큰 건 아니었고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작년에 을사년이었잖아요. 저는 뱀만 들어오면은 좀 약간 속 시끄러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5년도에 조심해야지 했는데 안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제가 작년에 또 딴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도 없고 바쁘고 이런데 재판까지 챙겨야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열받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어차피 저는 계속 사업을 쭉쭉 해나갈 사람이고, 저도 뭐 한 번씩 컨텐츠에서 관제구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경험하고 나가 보니까는 이건 내가 그릇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한번 겪어야 될 일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나쁜 일, 보통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별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간제구설 뭐 이러겠는데, 그런 것들이 나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좋은 것도 똑같아요. 저는 워낙 이제 이런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갑자기 유튜브 잘 되신 분들, 뭐 소위 말해 떡상하신 분들 본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거를 못 받을 그릇이면은 오히려 이게 안 유명해질 법한 못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잘 된다라 했을 때 물론 개개인 바의 그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은, 제 사주팔자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내가 잘 감내해내는 거, 이거긴 했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일반적인 생각의 기준, 예를 들어 뭐 차를 샀고, 내가 이뤄놓은 게 되게 많구나.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브 테이크잖아요. 뭐가 오면 뭔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힘들고 뭐 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그만큼의 뭔가 내가 쌓아왔다고 생각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 그걸로 또 약간의 위안을 삼기도 하고, 손님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조심하면 안 생겨요? 조심해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넘어지니까 조심해요 그러면 집 밖을 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넘어져, 주방에서 넘어져, 계단에서 넘어져.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에서, 아예 방 안에서도 꼼짝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사고 수가 있다. 운전 안 해야지? 버스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뭔가와 상관없이 그런 운이 있을 때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쨌든 우리가 겪을 일은 거의 겪고 간다는 거죠. 맞아.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제 뭘 해도 그게 일어나요. 크게 맞을 건가 작게 맞을 그렇죠. 건가, 이거 차이였던 것 같고, 한 번씩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혹시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해요. 옷을 하얗게 아니면 깔끔하게 입고 웃으면서 왔다가 갔다거나 금붙이나 뭐 이런 걸 주고 갔다. 너무 좋죠. 근데 막 와서 후줄근한 옷을 입고 배고프다고 화를 낸다거나, 우리 집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신다거나, 그럼 이제 그런 꿈은 진짜 뭐 제사를 안 지내거나 왕자님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공양주 할머니가 계셨어요. 동네 분인데 밥 해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집을 얼추 한 10년 정도 일을 봐주셨어요. 돌아가신 지도 지금 얼추 한 10년 가까이 되죠. 근데 돌아가실 때도 제가 꿈을 꿨어요. 돌아가실 직전에 가서 뵙고 왔는데, 뵙고 온 날, 이제 뵙고 와서 잤는데 꿈에 그 할머니가 사시던 댁 그 뒷산을 막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딱 깨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55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막 깨워서, 할머니 꿈에 고문 할머니가 산을 막 휘짓고 돌아다니셔.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더니 그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 치르시고 나중에 한 1년 후인가 제 꿈에만 보였는데, 시장의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여기 계속 이렇게 이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고.
나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엄청 위축되셔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절에를 오래 다녔어도 돌아가실 직전이 되면 다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자식이 데리고 가든 동생이 데리고 가든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의지가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예배도 같이 보고 목사님이 또 기도도 해주고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셨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장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땅에 매장을 할 때 찬송가 책을 묻어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할머니가 원래 교회가 아니라 불교였고 무당밥을 10년을 넘게 드셨는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니까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 숨어 있어야 된다, 밖으로 못 나오시는구나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산에서 또 한번 선항해서 풀어드린 적은 있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꿈으로 다 꿨고 저희 할머니 꿈에 마지막으로 경운기를 끌고 오셔가지고 싹 다 싣고 가셨대요. 그러더니 꿈에 다시는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 건 저희도 신기해요. 26년 차잖아요. 그쵸. 올해가 30살이시니까 거의 4살 때부터 문예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상상이 안 간다라 하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맞닿는 일이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일을 아기 때부터 했었으니까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죠. 아기 때는 지금보다 더 솔직했어요. 솔직했다? 네, 엄청. 왜냐면 전 점을 보기 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당연히 꼴보기 싫었고 진짜 봐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내가 왜 이 사람이 봐주기 싫을까를 점을 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사실 봐드리기 싫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점 봐주기 싫다고 그러고 막 울어요. 그리고 엄청 더 지금보다 더 F였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점을 봤어요. 이 사람이 슬프면 내가 울고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들어눕고 말로 잘 표현을 못하니까 스케치북에 점 보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딸내미가 유학을 가 있으면 ABCD를 쓰고 뭐 횟집을 하는 이모가 뭐 생선을 물고기를 그려놓고 막 이러면서 바쁜 사람이 오면 보자기 뒤집어 쓰고 막 뛰어다니고 그땐 진짜 거의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모 다른 아저씨랑 놀러 다녀. 이거는 이제 대형 참사죠.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은 누가 와서 내 남자 바람났냐 말 못해요. 그치. 나중에 몇 번 제가 당해가지고 아기 때 막 눈 빼러 왔다고 막 이런 아줌마도 있었고 네가 봤냐고. 내가 바람난 거 네가 봤냐고. 남편이 전 보고 갔는데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나온 거지 말 끝에 내가 그 점 잘 본다는 애기한테도 가서 물어봤는데 그 애기도 너 바람났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복채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제가 울면서 제 요만한 지갑에서 돈을 3만 원을 도로 꺼내서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6살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부부가 와서 같이 점을 봤는데 집에 가가지고 손님 보고 내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 바꿔줘봐. 내가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쌍욕을 하면서 나 뭐 그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지금 가정법원 간다고 너 가정 파탄범으로 고소할 테니까 가정법원에서 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저희가 안 보는 점이 딱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도둑점 누가 훔쳐간 거 같냐. 둘째 바람 왜도 말 안 해요. 알아도 못해요. 세 번째가 주식, 코인, 로또 뭐 이런 거. 요 3가지는 저희가 점을 안 봐요.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무당을 안 하려고 다른 꿈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신에 대한 반항. 기도도 잘 안 하고. 영화에서 봤어요. 그쵸, 약간 그런 할머님이 거. 네 뜻대로 살아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저한테 학교는 다녀야 된다고 하셨어요. 무당도 배워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근데 저 이만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뭐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1 때부터 이모랑 살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십자가 안 보이세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모가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훈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강압적이었던 거죠. 중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모가 자꾸 학교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뭔 하냐면은 산기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네. 좀 의아하죠. 산기도는 보통 의뢰 생각할 때 이제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 많이 가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거죠. 저희 이모가 사주팔자를 제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무당 사주팔자. 그러네. 십자가 아니라니까 무슨 십자가가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착하니까. 그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 제목이 뭐였냐면은 빨리 이 집에서 독립하게 해주시고 이모 같은 삶을 안 살게 해주되 내가 나중에 누군가 좀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고 20살 때 바로 집 나왔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같이 촬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어떤 이유나 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 다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잘라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심지어 달자마자 봤어요. 아니
오케이. 어플을 깔아놨는데 알림이 뜬단 말이에요. 댓글을 달면 밤에 바쁘거나 이제 뭐 낮에 손님 있고 하면 이제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녁 시간에 다르셨던 것 같아요. 뭐야, 근데 캐스팅이 잘못됐잖아. 나를 먼저 캐스팅했어야지. 따로 문자로 또 연락을 주셔서 소빈쌤도 나갔으니까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 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그래 뭐 저렇게 원하면 한 번쯤은 가볼만한. 이거 그대로 편집해서 선생님 어떻게 말씀 넣을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 너무 좋은 게 이게 사주팔자 화의 특징. 앞뒤 없이 투명하게 얘기한다. 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사주, 명리, 막 타로 어디 놀러 가거나 해도 포장마차 같은 데 있으면 꼭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너무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쁘신가 보다.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사주팔자 불이 많으니까 우승을 못하셔서 좋았어요. 저도요. 왜 이렇게 친한 친구 만난 거 같지? 너무 좋다. 자, 어떻게든 뭔 느낌이냐면은 그때도 탈락하실 때 그랬어. 아홉수여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또 사주팔자 불이 많은 사람 같은 거야. 원래 운수다라는 팟캐스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비님을 시작으로 이제 운명수다가 돼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자미두술하고 대만에서 보는 중국 별자리가 있는데 실제 별자리가 아니라 가상의 별자리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12궁이라고 했어요. 12궁이라 하면 예를 들면 배우자 자리, 내 부동산 자리, 집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복궁이라고, 노복궁이 되게 좋거든요. 그 노복궁이 뭐냐면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기억나는데 소비님의 복덕궁이라 해가지고 약간 전생 또는 정신세계 이런 걸 의미하는데 거기에 공망성이라 해가지고 이런 거 좀 추구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재백궁이라고 돈 번 자리가 있어요. 우와, 최고네. 재백궁 누구나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재백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천무라고 있어요. 천무가 뭘 것 같아요? 신령님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천에 무송부처. 거긴 그냥 딱 신령님이 점지한 사람이네. 딱 봐도.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모셔왔다니까요. 전 아니죠. 아니 뭐가 전 아니야. 그래서 그 자미두수 자리에 뭐야 할 말 까먹었어. 다시 찾았어. 자미두수 자리에 형제궁이라고 해가지고 나랑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1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제가 올해 바뀐 별자리에 천무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죠, 신박하고. 더 얘기를 해보고 싶던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이제 수진님을 연락을 드렸던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연락하면서 운명에 맡겼어요. 우리가 정말 만날 운명이었으면은 보셨겠죠. 연락 늦게 주셨지만 어쨌든 보셔서 이까지 와주셨다. 그쵸. 휴무날 이렇게 그쵸.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신좀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전봐줄 때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좋은데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주세요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적어도 지금처럼 제가 유튜브를 할 건데요. 컨텐츠를 먹방을 할지 사주를 할지 골라주세요. 하면 골라줄 수 있죠. 그럼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채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연애할 시도도 안 해요. 집에서 일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집 밖에 나가서 사람도 안 만나. 내가 만나는 사람은 게스트가 전부야. 근데 게스트랑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근데 언제 결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라서 뭐야? 네, 뭐 예를 들자면 이 명리를 보셔서 알겠지만 운이나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180도 바뀌는 건 없어요. 운이 들어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그만큼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거고 더 힘들고 이런 게 정해지는 거지. 운이 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러고 있다가 일단 점심때 되면 밥 오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이 왜 와요? 내가 시키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밥때 되니까 뭐 누가 밥 갖다 주네?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있어요? 연애운 언제 있어요? 그럼 이게 우연히 생기는 경우는 진짜 10,000분의 1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시어머니 백날 첫날 좋아도 시험 공부 안 하면 꽝인 거예요. 그거 좋다는 것만 믿고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지. 그럼 나중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시험은 좋다더니 왜 떨어졌어요? 당신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진 거지. 그런 입장인 거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면 그래 한번 맞춰봐. 의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팔 살짝 걸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다리 딱 꼬고서 이제 뭐 약간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실 오시지 말라 그러죠. 그런 마인드면.
우리는 뭔지 알 것 그러니까 같다. 당신의 미래, 뭐 현재나 과거를 맞춰보려고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과거에 집착을 해요. 그래요. 과거를 얼마나 많이 잘 맞추나 보자. 약간 테스트. 그쵸. 미래는 본인들이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가끔 저한테 막 화내고 가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왜 화내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와요. 그럼 전 기억하죠. 그때 화내고 가신 분인데? 또 오셨네요?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러 갔대요. 그래서 우리를 약간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존중은 해주되 우리가 신은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니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점사를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해줬으면 하는 질문은 그런 거였다. 명확한 질문. 이사를 가도 될까요? 예를 들어 용산이랑 한남동이랑 뭐 이태원이랑 강남 중에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되 명확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인데 이왕이면 선택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A, B, C, 그래야 D까지. 그러니까 가져갈 답이 확실한 거예요. 이사를 갈 건데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로 가시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좋다는 데로 가려고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있어야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안 해줬으면 하는 질문. 그것도 궁금하다. 너무 애매모호한 질문. 예를 들면. 제가 남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 남자를 만날까요? 그런 걸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신청을 가도 제발 포털 사이트나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사주 그 질문지는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오행이 뭐냐, 사주가 뭐냐, 뭐 수호신이 뭐냐, 내가 뭐 진이면 좋은 색깔은 뭐냐, 물건은 뭐냐, 그거는 저 말고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해줄 거예요. 그 도아도르 채널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별을 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나 할 말 있어, 거예요. 할 말 있어. 제가 처음 유튜브 콘텐츠 만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사주 보러 가서 물어보면 좋은 질문. 사주 보러 가서 물어보셔야지 여기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럼요. 여기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분야가 다른 그치. 거를.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사주에 물이 없다는데 저수지 근처에 가서 살아야 좋냐, 흙이 없다는데 그럼 단독주택에 살아야 좋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저는 대답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오행 이런 거 모른다. 모르지만 그냥 내가 느낄 때 본인은 땅을 밟고 사는 게 좋다. 공중에 떠 사는 게 좋다. 이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몇 살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 남자를 만나겠냐. 그럼 결혼정보회사를 가야지. 내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직업도 어느 정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뭘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냥 말해주시면 생각해 보려고요. 수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카테고리예요. 서비스직, 영업직, 기술직, 가르치는 일, 전문직, 말하는 직업 뭐 이런 건데 서비스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서비스직 중에서 뭐요? 그런 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그걸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질문은 다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거죠. 오래 기다렸고 뭔가 시간 내서 왔는데 다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를 나의 중점에 맞춰서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궁금한 게 뭔지. 그러니까 이 모호한 질문이 연애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려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거를. 그럼 반대로 26년 동안 이 무업에 있으시면서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이 너무 기억에 안 나가 있어요. 혹시? 좋은 의 파지티브하게. 이상천에 한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 최근에 그런 게 있었던 게 있어요. 혹시? 최근에요? 저희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남편 언제 죽냐고. 그런 분도 많고. 많아요? 많아요. 마이 많고. 갓. 심지어 그래서 아기 때는 제가 화를 냈어요. 저희 그치.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 나중에 아줌마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냐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완전 아기 때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요. 물어볼 때다 물어봐야지. 그래도 부모님인데 산 사람 보고 죽으라 그러는 게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약간 웃긴 질문은 아기 때 아이고 우리 아기 선생님은 몇 살이슈? 어떤 선생님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5살도 많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왜? 그러니까 신의 나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가 몸은 애지만 신에서는 내가 너보다 위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좋은 허를 찌르는 질문? 안 좋은 걸 다 물어보는 사람. 제가 뭘 더 조심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언제 잘 되냐보다 제가 언제를 조심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 사람이 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가 좋은 거든 나한테 안 좋은 거든 듣고 챙기겠다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잘 되겠다. 그럼 잘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봤을 때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좀 있나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거. 뻔한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엔 그지가 왜 있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 사람한테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맨날 한숨 쉬고 있고 우울한 생각하고 그러면 자꾸 사람이 깔아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괜찮아. 내년부터 좀 좋아진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하신 말이 인생은 속고 사는 거라 그랬어요. 내일이면 좋겠지. 내년이면 괜찮겠지. 야 수진아 그렇게 속아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란다. 살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년 되면 시간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 그게 나도 알아가는 거고 이 사람도 알아가는 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약간 수용하는 이미지잖아요. 받을 거 받고 걸릴 거 걸르고 이게 되는 사람들이라 점을 보러 가든 뭘 하든 남의 충고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무당들의 말도 자기가 참고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적어도 많이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높이 날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을 때는 낮게 그냥 가는 게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크게 망하려면 높이 날았다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카루스 날개처럼 네. 가다가. 그래서 잘 되는 분들 특징을 보면 그런 것 같고 이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사주가 너무 좋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부분. 그쵸. 그 무속인 분들이 쓴 사주가 사주 명리가 아니고 그냥 인생을 비유한 말인 거죠. 그쵸. 그게 선생님들 느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첫째 이름에서도 많이 느끼고 생년월일 딱 쓰면 딱 봤을 때 그냥 이 사람 뭐 공무원이에요? 뭐 아니면 직장 다녀요? 대기업? 아니면 뭐 이 사람 사업해요? 이 사람 돈이 없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 본인이 직접 못 온 직계 가족들은 최근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뭐 얼굴을 보든가 손을 보든가 몸을 보면 어느 정도의 느낌이 오는 거죠. 뭐 성격이나 직업 같은 거 어디 아픈지 뭐 이런 것들. 그 느낌이라는 게 신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사실 에센셜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요즘 알고리즘이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보다 보면은 멍청해지는 것도 있지만 다 되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걸 많이 부각시켜요. 분노를 유발하거나 약간 슬픔을 유발하거나. 근데 기쁨을 유발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잘 되고 싶으면 알고리즘 관리부터 해라.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거의 시청 기록 거의 안 남겨놔요. 이게 시청 기록 기반으로 유튜브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엄청. 릴스도 마찬가지고. 전 다 1박 2일만 떠서. 나영석 PD님 혹시 뭐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이거 보고 연락 올 수도 있잖아. 채널 15야? 너무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주팔자에 불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늘 촬영한 날은 토가 엄청 강해서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네. 불을 타고난 사람들은 토를 말로 쓰거든요. 그 내가 오늘 보고 오늘 촬영은 선생님께서 하드캐리 하시겠다. 내가 물론 먼저 초대했지만 나 오늘 좀 말린 날이라 가지고 준비도 좀 약간 힘들게 어쩐지 했고. 말도 아까 자꾸 더듬고. 그니까. 괜찮아요. 본인이 편집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거 좀 도발적인 질문인데 저기 다 물어볼게요. 무속인 분들은 연애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썸 그러면 타다가 로테이션 소개팅 연애하고. 나가요? 그게 뭐예요? 로테이션 소개팅이 뭐냐면은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 소개팅이 뭐냐면은 사람 바꿔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뭐 남자 12명, 여자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12명? 해가지고 한 10분씩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음에 들면 전화번호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께 하는 공동체 소개팅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건 어디서 해요? 요새 그런 거 많이 한대요. 어디서요? 저 아는 친구도 갔다 왔대요. 어때요? 재밌대요? 재밌는데 근데 그런 건 안 가고 싶어. 왜? 전 자만추라. 자만추면은 그럼 손님? 아니요. 손님 절대 X? 네네. 그러니까 뭐 절대까지는 아닌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치, 조심스럽지. 네, 왜냐면 직업적으로 봤을 때랑 연인이 됐을 때는 서로를 대하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손님이었는데 연인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서로 뭐 이런저런 사정도 많이 알게 되고 근데 만약에 얘랑 나중에 헤어졌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약간 골치가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은 엄청 조심하는 편이고 수진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니셨고 하셨으니까 기회가 그쵸. 많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무속인 분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그쵸. 이제 계속 일만 하시다 보면은 계속 인간관계가 이렇게 클라이언트잖아요. 대학교 생활도 하고 이랬으면 솔직히 끝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전 미팅은 못 해봤고 근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그 대신 이제 실령님이 아웃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귀기 전에 실령님께서 먼저 이렇게 좀 가려주시나요? 얘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봐요. 가려주실까봐 안 물어봐요. 진짜요? 미리 잘릴까봐 안 물어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도 나이가 이제 자꾸 먹으니까 만나면 이제 결혼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해야 돼. 네, 그러면 33살아 가지고. 34 아니에요? 33. 3이에요? 30이잖아요, 그쵸? 네. 우리 살 차이. 그렇구나.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때 신령한테 물어보죠. 신령님, 제 인연이 되게 하실 거면 오래도록
갈 수 있는 인연이 되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빨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했더니 바로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샤갈. 이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네.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아까 사실 사주를 잠깐 봤잖아요. 이게 병술일주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에 꼽게 올해 연애가 붙을 확률이 높은 게 병술일주.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만나지는 인연이 많아져요. 남녀 모두 할 거 없이. 그래서 인연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내가 골라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붙기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나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연도다 보니까 병술일주면 혹시나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친구 없죠? 네. 더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아니 이건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괜히 예를 들어 데이트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 다음번에 데이트 나가는데 다른 남자면 아니 뭐야 저 만씨는 만날 때마다 바뀌어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렇게 도화살이 많으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한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오래 걸려요. 성격이 털털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남자한테는 그렇게 잘 못해요. 나 너 좋아해. 밥 먹을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그건 알겠어. 근데 막 내가 먼저 나서서 막 이거 가자 저거 가자 이러면 뭐야? 막 이럴까 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외로 약간 끌려가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시작이 좀 본격적인 시작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선생님은 다음 연애할 때 태토녀처럼 해보세요. 그게 싫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혼할 수도? 그게 싫다고요. 저는 텍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이 텍토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원래는 애견이지만 시작은 텍토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으러 가자. 뭐 저녁에 커피 먹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만났을 때는 애교도 많고 이렇게 잘해주고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시작일 땐 좀 애견이고 만날 때 텍토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내숭인 건가? 아니요. 그냥 딱 그런 사주라 가지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그렇대요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것도 약간 저의 바이어스도 있는데. 바이러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견일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 이러면 바이어스인데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속인이랑 사귄다 하면은 뭔가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수님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싶었는데 연락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은데 좀 다른 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뭐 스킨십을 좀 자제해야 된다든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든지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저는 이제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헛짓거리를 한다. 그럼 이제 꿈으로 꾸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게 이제 자기가 들키는 것 같은 기분이 싫으니까 일반 여자 같으면 자기가 핑계 잘 대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꿈으로 꾸니까 느낌이 좀 쎄한데? 그러면 이제 들키고. 그러니까 약간 귀신 같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그냥 것들을. 진짜. 그럼 진짜 투명한 사람 만나겠네. 안 투명해도 돼요. 그래요? 어차피 다 알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일부러 테스트하려고 숨기거나 이랬다가 걸리면 죽는 거지. 그럼 이제 가만 안 두지. 나를 네가 눈 좀 다시. 굳이? 눈 좀 다시. 오케이. 착한 눈. 착한 눈. 굳이 뭐 이렇게. 저도 근데 그런 이제 오해를 받긴 하거든요. 사주를 보고 만나냐. 근데 저도 20대 때는 안 보고 만났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하고. 그쵸. 젊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을.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제 시간이 좀 중요한 나이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정말 진지한 관계를 염두해서 만난다 그럼 저는 사주를 무조건 볼 것 같아요. 이제 잠수까지 볼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일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요. 어쨌든. 아니 선생님도 일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질문 딴 거 해볼까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쉬는 날이 없긴 한데 아 진짜요? 전 쉬는 날이 거의 없죠. 왜냐면 전 쉬려면 제가 시간을 빼서 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버리면 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그냥 일이나 하지 이런 식이고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쉰다 그러면 이제 오전까지 반차 오전 상담하고 오후에 친구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쇼핑하든가 어디 보드게임 카페 뭐 이런 데 가고 축제 같은 거 할 때 있으면 친구랑 둘이 가서 구경하고 바람 쐬러 가거나 아니면 기도 가거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기도 가는 게 쉬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취미 부자라 심심하면 뭐 수세미도 뜨고 뭐 운동도 다니고 집에서 요리도 해먹고 병술일주의 특징 취미 부자. 너무 신기하다.
저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수진님께서 생각하는 운명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운명이나 숙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숙명은 바꿀 수 없고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누가 전 볼 때 운명이 뭐고 숙명이 뭐예요? 이렇게 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무언가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근데 운명이라는 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조금은 수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니 너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저기서 자빠지니까 거기로 걸어가지 마. 돌아가면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넘어지진 않는 거죠. 그 정도로 뭐 그 길을 안 갈 순 없지만 그 목적지를 안 갈 순 없지만 가는 길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운명은 또 하나는 약간의 선택과 집중. 취치버버라고 하잖아요.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저희 그 대학교 때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외울 수 있는 거 빨리 외우고 버릴 거 빨리 버리자.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고 되는 거 위주로 공부하자. 이런 거라서 약간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전해볼 수 있는 건 빨리 하는 게 좋고 내가 이거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업팔자가 아니야. 빨리 버려야죠. 근데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더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건지를 우리는 모르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듣고 참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운명이 눈앞에 있는 무언가긴 하지만 분명히 세상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내 운명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거나 할 때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라는 거죠. 네. 좀 바뀌었거든요. 저도 운에 대한 생각이 뭐였냐면은 처음에 사주팔자만 봤을 때는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어. 내 사주팔자에 맞는 거면 바뀌는 거 분명히 있는데 플러스해서 자미까지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정답을 내린 결론은 타이밍과 방향 그리고 힘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살다 보면은 좋은 운명을 내가 나아간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힘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직업이 오래 이역을 하셨다 보니까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더 좋죠.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걸 조금 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수진님은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 같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그건 어떤 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일반 무당분들 생각하면은 소통도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고 어딘가에 박혀 있어서 일만 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근데 생각했을 때 그냥 사주팔자에 불이 많고 불이 또 광고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니까 또 그래서 그런 건가 싶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나 무당들이 숨어 있고 막 약간 천기누설 하지 말아라 쉬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신 받는 날부터 유튜브를 찍어요. 와 마케팅 그때부터 그렇죠. 하시는구나. 와우. 그래서 이제 갓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면 보고 막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 비하면 전 소통을 못하는 편이에요. 유튜브는 왜 시작을 했냐면 아기 때 거 방송을 많이 보시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맨날 점사 보는 거 올리고 자극적인 내용 올리고 막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았고 이분들이 잘 모르는 거를 그냥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던 거지 어떤 업체를 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면 전 보러 왔을 때 어떤 전문 용어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오기 전에 보든 오고 나서 보든 딴 데 가서 점을 보더라도 이게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약간 해설서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편집을 해주고 저는 제가 영상을 찍고 다른 업체를 끼지 않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벌 생각이면 전문가들을 제가 섭외를 해서 그들하고 계속 뭔가 막 콘텐츠나 아이템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업체에 손을 탔었으면 오히려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수진님을. 근데 이 사람은 봤을 때 그 자기가 뚱땅뚱땅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했다니까. 약간 무단계 성인형. 오, 지금 엄청 뜨고 있거든요. 좋은데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빡세게 확 밀어붙이면 너무 잘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블로그로 시작한 거는 무당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직업이 좀 다른? 운명이 좀 다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잘 쓰는 건 아니어도 나 하고 싶은 얘기 주절주절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지금의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블로그에 적다 보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야, 내가 이땐 이랬네. 라는 계기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보살님도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만신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네. 약간 그런 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도화도르로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름이 원래 정훈이거든요. 도르릉이 아니고.
아니 제가 스타벅스 닉네임이 도르릉인데 오늘 커피 사들 도르릉이 적혀 있어가지고 너무 놀리시는 거예요. 놀랬다뇨.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도르릉? 도화도르가 화난 거죠. 도르릉. 아 도르릉 이러면서. 도르릉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간 정훈이의 삶이 있긴 하거든요. 결혼 못하고 있는. 저도 그래서 또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딱 보러 가면은 압도당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쵸. 뭔가 뭐 그려져 있고 향냄새 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그냥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떡집 사장님 딸내미. 아, 왜 떡집이에요? 복이 있게 생기셔가지고 얼굴에 복이 붙어 괜찮네. 있으셔가지고 복스러워요 되게. 아, 그래요? 괜찮네. 살쪄서 그런가? 전 눈을 보거든요. 음. 총 있는 눈이에요. 생각하면 사는 눈. 수진님은 무속인으로서의 권수진이든 아니면 그냥 인간 권수진이든 10년 후에 바라는 모습이 있으세요? 일단 첫째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아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남편하고 티키타카 잘 되면서 무업을 더 잘 해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업을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흔히 말하는 신발 떨어지지 않고 그때도 점 잘 보고 여전히 손님 꾸준하고 내 손님들 빌어줬을 때 그분들이 더 뭔가 덕을 많이 보고 그런 상황이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도 옆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 바람. 효녀시다. 많이 싸우긴 해도 저한테는 할머니가 엄마이자 뭐 친구이자 인생의 선배님이고 제 일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좋은 스승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막 같이 못 있겠고 막 진짜 너무 싸우고 막 그랬다가도 이제 지금은 그래 그래도 같이 싸우더라도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제가 손님들한테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안 될 건데 안 되면 억울하니까 대충 살아라. 이직도 막 하고 돈도 막 안 쓰고 막 안 먹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모았는데 엉뚱한 데로 나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경로에 재탐색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그 시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재수가 없구나. 조금 더 그냥 마음을 편히 먹고 그 운이 좀 지나가고 좋아지면 언젠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으니 그땐 다시 또 본인만의 속도로 열심히 또 여기 땅에서 뛰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당부까지는 아니지만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는 절대 장담하고 살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저기 다시는 안 갈 거야. 난 이거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난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근데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 3일이 지나면 그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단어에 나를 너무 가두지 말고 나만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사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뭔가 근데 26년 차라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울림이 있어.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무당이 가는 모든 길엔 신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는 것도 방송을 나가는 것도 다 어쨌든 나는 모르지만 내가 우승을 못한 것도 어쩌면 신의 뜻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가 못 맞춰서 떨어져 놓고 저렇게 핑계대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떨어질 거 알고 방송에 갔고 저는 신령님의 말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떨어진다고요? 제가요? 왜요? 자신 있는데요? 심지어 저는 4라운드 때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이겼다. 상대방의 내가 내용은 모르지만 나 오늘 진짜 작도 탔는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신령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무당이 가는 모든 길엔 신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요. 저도 비슷한데 뭐 저도 누굴 막 믿는 이런 건 없지만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궁금해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주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까? 본인의 사주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2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너무 재밌네요. 되게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왜요? 불이 너무 강해서 제가 물이긴 한데 제가 약간 꺼질까 봐 오늘 날 또 토도 와라가지고 저도 힘든 날이었는데 오늘 수진 하드캐리로 잘해주신 것 같고 네.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예요? 딱 봐도 이 사람 사주팔찌 불이 너무 강할 것 같은 거죠? 물이에요? 네. 물? 마시는 물 말고요. 제가 25년도에 런칭한 이거 브랜드가 열어봐도 돼요? 있어요. 열어보셔도 돼요. 풍수 디퓨저예요. 오. 풍수 디퓨저인데 대박. 도자기를 이천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우와. 오 대박이다. 여기 어. 글귀가 있네.
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약간 디테일한 거에서 기획을 놓는 그래, 거. 그러니까 이게 이 특징이라니까요. 이거 공대생의 특징, 꼼꼼하고 이렇게 약간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본인은 남자 같은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제 자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무당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여자는 옆에서 설거지 우당탕탕 퉁탕 하고 있으면 옆에서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냉장고 청소하고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지. 모든 물건엔 주인이 있다. 여기 봐봐. 무당이 가는 모든 길엔 신의 뜻이 있다. 주여.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주여라니 지금 만신을 모셔놓고. 우와 너무 이쁘다 색깔. 저 파란색 좋아하는데.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대박인데요? 어머머머머. 근데 불은 뭐하고 잘 맞아요? 그죠? 까만색으로 해서 저보고 많이 입으라고 서 블랙 불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선생님처럼 불이 너무 강하면 그만큼 센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센 토와 금이 같이 있거나 금이 수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 너무 강해서. 31년도가 돼야 되네. 31년도면 나 삼재인데. 2020년이 경자년이었잖아요. 저도 그때가 좋았거든요. 그때가 금생수라고 해가지고 금이랑 수가 강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됐나 보다 그때. 여기 용하네. 자주 와야겠다. 자주 불러주세요. 저 약속해주세요. 뭐요? 저 곧 브이로그 갈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브이로그 컨셉이 뭐냐면은 점집 찾아다니는 거요? 노! 아, 저 도자기가 저거구나. 근데 저 옆에 저거 화병이에요? 저거 너무 이쁘다 저런 이쁘죠? 거. 네. 저 옆에 저것도 이쁘다 물방울. 네. 근데 난 저희 도대체 저게 뭔가 했더니 이제 이거구나. 방송을 끝내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 아, 네. 브이로그 나중에 네. 콘텐츠 봐서 결정할게요. 먹이면서 할 건지. 먹이면서? 뭘 좀 씹을 걸 좀 주던지. 좀 봐서 결정할게요. 에이, 이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사주팔 때 불만한 사람들 의리가 좋아가지고 해준다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 수진님이랑 재밌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누군가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딱 정식 게스트로 나온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오. 처음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 만한 뭔가가 별로 없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한 제가 모신 권수진 만신님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26년 운수대통 하세요. 아 너무 좋죠. 도아도르님도 꼭 올해 운수대통 하시고 여기 도아도르님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운수대통 하세요. 도르릉 화이팅. 도르릉. 아 도르릉으로 바꿔요. 도아도르 말고. 도아도르릉. 도와 도르릉? 너무 잘 어울려. 자, 여러분 끝낼게요. 안녕. 안녕.